나는 행복합니다. 선생, 이건 아니야. 자네 아들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위험천만한 수술에 끌어들여선 안 돼. 못 들었어? 부모가 버린 아이야. 의사 선생님이 천사처럼 나타나 아픈 나를 수술해줬습니다. 아이 보호자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? 이 선생, 이건 의료사고야. 오늘부터 저 아이의 보호자는 나야. 그리고 내 아빠가 돼주셨습니다.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. 나는 참 행복합니다. 사실입니까? 우리 재생의료 연구에 해외 투자 자금을 들이기로 했다는 말? 아니 그럼 우리 재생의료 줄기세포 치료제 우리 현성 연구팀이 아닌 해외 다국적 제약회사가 소유한다는 말입니까? 대신에 난 현성그룹을 갖게 될 테니까. 지금껏 재생의료에 쏟아부은 땀과 노력, 이 희생을 환자들이 아닌 돈밖에 모르는 저들에게 이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. 제거해 주겠습니까? 부탁합니다. 우리 원장님 이렇게 쉬운 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. 네? 왜 이러세요? 일어나세요. 응? 난 그저 우리 원장님에게 반가운 옛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뿐이에요. 원장님도 많이 반가우신 분일 겁니다. 기억하세요, 오영배 박사. 오랜만이야, 친구. 아, 우리 원장님 이렇게 반가운 분을 왜 반대를 하세요? 글로벌 제약회사 그린 파마시 오영배 대표께서 이번에 우리 재생의료에 큰 투자를 해주셨습니다. 자네 아들 잘 자랐더군. 전두엽이 손상된 공감장애자. 말은 안 했지만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. MRI 사진 변화가 있을 거라고, 감정이 살아났을 거라고. 그렇지? 아니 전혀.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확실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감정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, 또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. 난 그걸로 됐어. 나는 지금 이대로 아주 평온해. 난 이 선생이 늘 하는 말이지. 입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. 그래. 환자 무슨 증상 때문에 노티한 거야? 저
얼굴 곳곳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. 칼로 베인 것도 같고 불에 데인 것도 같고. 1년 전 뇌종양 수술 후 뇌종양은 제거됐지만 후유증으로 만성 안면 통증을 알렸어.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. 김명수 대표도 현성그룹 강일도 회장도 고치셨다면서요. 선생님,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. 더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제 얼굴 안면 감각신경 있죠? 잘라주세요. 저는 괜찮아요. 이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제발 해주세요. 환자분. 네. 환자분 안면 감각신경 이미 제거됐어요. 그것도 1년 전에 뇌종양 제거할 때 같이요. 이렇게 아픈데요?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아파요. 이거 아프다고요. 의학명으로 무감각 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. 감각을 잃은 보상작용으로 당신 뇌가 가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, 지금.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미쳤다는 건가요? 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도대체 왜요? 왜? 어쩌면 고통은 필요한 건지도 몰라, 우리한테. 고통이 없는 인생은 가짜라고 저 환자가 말하고 있잖아. 영호, 넌 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. 그런 네가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인생까지 가짜인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. 화가 났어. 끔찍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. 아픈 거였어. 아픈 거였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언젠가 가능하다면 이 선생, 고통은 고통으로 받아들여. 진짜 보통 사람은 그런 건지도 몰라. 나도 잘 몰랐지만.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 처음부터. 세월 참 재밌지 않나? 자네가 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고 말이지. 원하는 게 뭔가?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유. 재생의료사업, 투자합작,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특허권. 우리 그린 파마시와 함께하지. 얘 친구 좋다는 게 뭔가? 재생의료. 내 인생을 걸었어. 불치병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. 언젠가 외과 의사가 사라진 걸 꿈꾸면서. 우린 왜 안 된다는 거지? 우리처럼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 회사가 또 어디 있다고? 당신들 다국적 제약회사. 당할 만큼 당했어. 알 만큼 알아. 신약 특허권을 얻기 위해 각종 로비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다음 환자의 건강과 치료에는 관심도 없어. 그땐 환자들 생명을 담보로
약값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지. 당신들 손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넘겨줬다간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. 약을 못 써서 죽게 만들겠지. 내 인생을 건 재생의료 그렇게 만들 순 없어. 자네, 나한텐 이렇게 말했었지. 그 아이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데 자네 인생을 걸겠다고. 진짜 자네 인생을 건 쪽은 어느 쪽인지 궁금해지는데. 내 인생을 조롱할 자격이 자네한테는 없어. 내가 자격이 없나? 이 몸을 하고 있는 내가? 이영호 선생이 신경외과라고 했던가? 자네를 뛰어넘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됐다던데. 이 다리, 그 친구라면 고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그 친구를 만나볼까 하는데. 그 친구 알고 있는 거지? 자기가 전두엽장에 사이코패스가 된 건 자네 실수, 의료사고 때문이라는 걸. 아이고 저런. 설마 모르고 있는 건가? 저 잠시만요. 근데 전화는 도대체 왜 안 받는 거예요? 생각해봤어요. 이영호 선생님은 나보다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내가 말론 이영호 선생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. 그쵸? 어렵게 생각 안 하면 안 돼요? 내가 이영호 선생님한테 바랬던 건,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건 시간.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요. 그걸로는 부족해요?
경추 유행육종이야. 수술 힘들지. 뭐 사지마비에 인공호흡기 달고 남은 여성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해? 아우 이게 보호자 잡는 일이야 이게. 신혼이래. 임신 8개월. 애 한 번만 안아보자는데. 아니, 응급실 실려올 때마다 진상이야. 뭐 입원 실내나 수술 실내나. 아니, 가망 없는 환자한테 입원실 수술실이 무슨 소용이야? 말이 안 통해. 아이, 젊은 부부가 안 됐잖아. 그거 살살 달래면서 해야지. 그거. 환자한테 정확한 소견 알려주는 게 뭐 어려워? 경추 3번에 유익육종 종양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부위가 수술하기엔 좀 위험해서 뭐 사지마비. 암이 진행돼 죽기 전까지 평생 인공호흡기 의지해서 살아야 하고요. 종양이 척수신경을 침범했을 땐 방사선 치료밖에 안 남는데 그때 부종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. 맞나요? 네, 잘 아시네요. 응급실에서 같은 이유로 퇴짜 맞고 집에 돌아간 게 12번인가 13번인가 그럴걸요. 더 해봐요? 똑소리 나죠? 제 마누라예요. 선생님,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요. 제가 우리 남편 병 완치시켜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. 10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. 우리 애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달라는 거예요. 우리 둘이 같이 있을 시간. 아니, 제가 하늘에서 별을 따달래요? 달을 따오래요? 그냥 딱 2달만, 아니 1달만 그냥 버티게 해달라고요. 아이 얼굴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구 닮았는지. 그러니까 그 수술이 힘들다고요, 보호자분. 이봐요. 이 수술 내가 하죠. 뭐 자신감이야? 아니 뭐 오만함인가? 그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그냥 항암하지 뭘 꼭 그렇게 튀어야 돼? 위험하지만 환자랑 보호자가 원하잖아. 난 모험할 수 있다고 봐. 아이, 보고 싶다잖아요, 환자. 아니, 그런 소원을 어떻게 무시해요? 이거 뭐야, 둘? 어? 요즘에 수술 좀 같이 하더니 이영호 선생한테 그 눈빛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? 사람들 진짜. 여기 봐. 레드선. 이 선생은 환자한테 공감을 못해. 그냥 그 수술이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야. 그냥 순수한 의학적 호기심 때문에. 소 선생이 뭐 이용호 선생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있지만 진단은 정확하지. 응. 하긴 이영호 선생이라 되니까 하는 수술 아니야? 아, 그렇잖아. 그렇게까지 성공 가능성 희박하고 위험한 수술이라는데 그 보통 외과에 갔댔어 봐. 그거 손 떨려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사고야 사고. 그지? 뜻밖이구나. 넌 그동안 확률로 환자를 선택해왔다. 그런 네가 왜 전이 확률도 높고 완치는커녕 생존 확률이 낮은 환자를 선택하다니. 환자의 간절함이냐 아니면 너의 간절함이냐. 위험천만한 수술에서 너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간절함. 저도 정말 궁금하군요.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의사 이영호 어느 쪽일지요?
자네가 내 사업 파트너가 돼준다면 난 우리 미래만 생각할 거야. 이제 와서 자네와 자네 아들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영호 그 친구 어떻게 될까? 자넨 괜찮겠어? 수술 동의서예요. 이번 수술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. 유행육종은 뼈에 생긴 종양이기 때문에 전이도 쉽고 만약에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남은 생 사지마비로 호흡기에 의존한 채 살다 가게 될 거예요. 휠체어에 뭐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.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이에요. 아무도 수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. 위험하다고. 그건 환자가 위험하다는 뜻이겠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. 맞죠? 책임, 명성, 뭐 그런 것들에 흠집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술을, 아니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? 걔 뭘 물어, 오빠. 너무 감동하지 마. 수술 머신이래.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. 이렇게 모두가 거부한 환자를 내가 걷어서 성공시켰다. 맞죠? 병원 한 바퀴 도르니까 진짜 딱 나오던데? 괜찮아? 누구 신랑이 이렇게 이뻐? 언제라도 이해해 주세요. 어느 쪽을 이해할까요? 유명해지고 싶은 수술 머신? 아니면 지금 이 행위? 상관없어요.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. 그래도 제 옆에만 있게 해주시면 돼요. 우리 오빠 조금이라도 더 오래.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요. 어떤 순간이라도 내 결정과 내 치료 방법에 따르겠다고.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. 그 뜻은 내 치료 방법과 내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. 보호자분, 지나친 애정 행위는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정기검진 날짜 아직인 걸로 아는데 어디 몸이 안 좋은 거야? 저 강력팀으로 이동했어요, 선생님. 경찰서에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요. 어렵게 들어간 강력팀인데 제 심장이 결격사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. 잘 됐다. 가고 싶어 했잖아, 강력팀. 선생님은 재생의료 상용화에 열심이시고요. 저 이만 가볼게요.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. 선생님,
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건데 왜 누군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걸까요? 잠깐만요. 왜? 좀 뭐. 저 안 되겠어요. 저 안 할래요, 이 수술. 뭐라고요? 뭐 안 하신다고요? 이 수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해요. 모두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. 수술 끝나고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, 우리 오빠. 그 동의서 쓰셨잖아요. 그건 의사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쓴 거죠. 그깟 소리가 무슨 소용이에요? 가져. 보호자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보호자분 말이 맞습니다, 양 선생. 그럼 동의서 대신 다시 묻죠. 이번 수술 포기한 거 맞습니까? 네. 아니요. 오빠, 우리 다시 생각하자. 어? 나 무서워. 저 수술할 겁니다, 선생님. 오빠, 내 말 안 들려? 내가 무섭다고. 내가 싫다고. 고은주, 입 닥치고 기다리고 있어. 나 살아나올 거야. 가시죠, 선생님.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어? 우리 애기한테 다 이럴 거야. 용서하세요, 선생님. 저렇게 철딱선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여자애한테 이렇게 고약한 병에 걸린 제가 세상 전부라서 그런 거니까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우린 다른 가족이 없거든요. 그래서 날이 서 있는 거예요.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. 필사적이니까. 그래서 이 수술 포기하지 못했어요. 아들놈을 꼭 보고 싶어서. 내가 떠난 다음에 답안 나오는 저 여자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지 맘 편히 떠날 수 있으니까. 선생님, 약속해 주세요. 시작하죠. 이영우 그 친구 위험한 수술에 들어갔다고. 위험한 수술을 즐기는 건 자네를 빼닮았군. 역시 그 친구는 자네가 만든 작품이야.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나? 어느 쪽을 선택할지. 선생님. 수술은 제대로 진행됐습니다. 사전 검사에서 발견된 종양 모두 깨끗이 제거됐고요.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, 선생님. 그러니까 우리 오빠 살아있다는 거죠. 괜찮다는 거 맞죠? 지금까지는요. 오빠.
대단하다 대단해 이용원 선생. 그 유익육종 척수관에 있는 종양 다 제거했대. 사진 봤어? 깨끗하더라. 이 선생만 할 수 있는 수술이었어. 그래 뭐만 보람이 있었네. 환자나 이 선생이랑. 수술은 회복이 중요한 거야. 다 긁어내면 뭐해? 환자가 살아야지. 그렇지. 양성이. 어때 그 환자? 회복. 너 생각보다 쉽지 않지? 아유,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? 그지. 그게 쉽지 않지. 야, 경과가 그렇게 안 좋아?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뭐 하냐고요, 그거를. 이용호 선생님이 선택한 환자는 산다는 뜻인데. 아이, 그 수술 잘 끝났고요. 네, 경과도 좋고. 오늘 외출 나가요, 그 환자. 왜? 병원에 급하게 들어오느라 출산 준비를 못했어요. 아기 옷만 사서 금방 들어올게요. 약속 시간만 정확히 지키세요. 낙지는 먹고 들어오기로 했잖아. 그래, 그것도 하자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맘 같아선 뽀뽀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오빠가 질투할까봐 그건 안 되겠네요, 선생님. 다행이네요. 고맙습니다. 수술이 잘 된 모양이구나. 외출을 다 하고. 아니요. 사진에서 보지 못했던 종양에 척수신경까지 전이가 돼서 방사선 치료로 바꿀 생각입니다. 그런데 외출을?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연장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.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웃고 떠들고 밥 먹는 그런 하찮고 소소한 시간들.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행복감을 느끼더군요. 제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감. 아니, 배워보지도 학습되어보지도 못한 그런 감정들. 넌 위험한 수술을 자처했어. 치료 경과에 따라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. 방사선 치료가 잘 되겠구나. 그래서 감행했던 거냐? 이용호? 환자의 간절함 때문에